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챕터 1의 벡터에 대한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벡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벡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일단 크기가 존재하고 방향이 존재하는 개념을 이제 벡터라고 하죠. 이거에 상응하는 개념이 이제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스칼라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향은 존재하지 않고 크기만 존재하는 어떤 그 값을 스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스칼라 개념 또 벡터의 개념들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수학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또는 스칼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선형 조화 또는 영어로 linear combin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물론 대상은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뭐 벡터를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벡터를 뭐 C 또는 뭐 여기서 V, 책에서는 V라고 되어 있으니까 V로 하겠습니다. 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두 가지 팩터 또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더하기, add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곱입니다. 곱. 자, 그러면 벡터에다가 벡터끼리 더한다.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에 다른 벡터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W라는 벡터를 더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힘,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조합돼서 더해져서 나타나는 벡터를 연산해내는 것이 이제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더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이렇게 오리진을 갖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산을 한다고 할 때 V가 만약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W가 여기 있다면 W의 벡터를 V에, 다시 말하면 내가 더하고자 하는 그 벡터에 저기 요 화살표 끝에다가 W를 더해서 W 벡터를 더해 가지고 옮겨서 시작은 V로부터 시작해서 W로 끝나는 그러한 벡터로도 이제 그 더함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인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형 대수학에서 얘기하는 멀티플리케이션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벡터에 스칼라 값을 곱해서 새로운 이제 벡터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제 V라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스칼라 개수를 숫자를 곱하게 되면 이 V라는 것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겠죠. 또는 같은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방향도 될 수 있습니다. C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텐데, 자, 이런 멀티플리케이션하고 add를 섞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add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만약에 이제 V라는 벡터하고 그다음에 W라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스칼라 곱을 해서 벡터에다가 그 각각의 C와 D라는 스칼라 값을 곱해서 그것들을 에디션 해준 것. 요것이 이제 그 V와 W라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요거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종의 벡터의 선형 결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가 선형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는 스칼라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스칼라 값을 곱한 벡터를 여러 개 멀티플을 더하면 그것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벡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좌표로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디멘전 같은 경우에 2디멘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거죠. x와 y. 그래서 x만큼 가고 y만큼 간 곳에 제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 y1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요것들을 매트릭스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컬럼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 컬럼 벡터. 요건 나중에 또 매트릭스를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우하고 컬럼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컬럼은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컬럼이에요. 요렇게 생긴 게 컬럼이고요. 요렇게 생긴 건 로우입니다. 로우. 자, 그래서 컬럼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아까 요런 그 좌표를 요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x1, y1. 요걸 이제 컬럼 벡터라고 표시합니다. 컬럼 벡터 V는 요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V1, V2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매트릭스로 표시한 이러한 그 표기법으로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벡터 에디션을 한번 해보죠. 아까 전에 했던 요 내용들을 보면 V와 W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컬럼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아까 했던 대로 V1, V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W도 역시 마찬가지로 W1, W2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더하죠? 아마 매트릭스에서 공부했듯이 어떻게 더할 수 있어요? V1 플러스 W1 그리고 V2 플러스 W2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죠. 요렇게 표시해서 에디션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특정한 벡터 위에다가 내가 스칼라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컬럼 벡터 V1, V2는 앞에 C가 곱해져서 요거는 이제 CV1, CV2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요 V1, V2 이거 벡터라면서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V1과 V2가 합쳐졌을 때 벡터고 따로는 스칼라 값이죠. 그죠? 그걸 이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제가 사용되는 이제 그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2디멘셔널 뭐 벡터라든지 2디멘셔널 벡터에서의 first component, 뭐 second component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 또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e캠퍼스를 통해서도 좋고 이메일을 통해서 좋은데 가능하면 e캠퍼스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두 개가 있었죠. 1번은 벡터
addition. 두 번째는 이제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스칼라 곱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할 수 있다. 자, 벡터가 컨바인 되게 되면 새로운 벡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새로운 값들이 C라고 하는 또는 D라고 하는 스칼라 값에 의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면 그 다양한 벡터들이 어떤 장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뭐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벡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우린 다양한 벡터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네, 책에서 이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몇 가지 예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V라는 벡터하고 W라는 벡터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1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 결국 이제 V라는 벡터와 W라는 벡터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um of vectors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럼 빼주는 것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V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무엇을 더해준 거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곱해준 W 벡터를 곱해준 거죠. 더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에디션이죠.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difference라고 합니다. difference of vectors. 그러니까 벡터의 차이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스칼라 값이 C와 D라는 스칼라 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둘 다 0이면 결국 0 곱하기 V 플러스 0 곱하기 W를 시키게 되면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제로 벡터가 되는 겁니다. 뭐죠? 이게 제로가 되겠죠. 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도 제로가 되니까 제로 더하기 제로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로 벡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로 벡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썸 벡터, 디퍼런스 벡터, 제로 벡터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벡터에만 0의 스칼라 값이 곱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V 쪽에는 C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D는 0이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그 다음에가 V에 곱해지는 벡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무슨 벡터예요? V 벡터죠. 그러니까 V 방향으로 크기가 C만큼 커진, 그죠? 그런 벡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이런 그 C와 그 다음에 D 값에다가 각각의 임의의 벡터를 곱해서 더해주면 요것들이 이제 새로운 벡터들의 모임을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 C 값이 변하면 또 D 값이 계속 변하면 계속 새로운 썸이나 디퍼런스에 대한 벡터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0이 들어가게 되면 0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나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벡터 스페이스. 근데 이런 벡터 스페이스에는 항상 그 제로 벡터가 들어갑니다. 제로 벡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로 벡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스칼라 값에서도 제로가 제일 중요하듯이 벡터에서도 제로 벡터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걸 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저희 머릿속에다가. 자, 첫 번째는
어, 그 만약에 그 C 곱하기 V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다양한 C에 대한 요 벡터 장은,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V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C를 곱하고 그다음에 W라는 벡터에다가 D를 곱해서 만들어진 그 벡터 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벡터를 더 집어넣어서 C 그다음에 U 벡터가 있고요. U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D, V 벡터 그리고 E, W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C와 D, 다양한 C와 D, E의 스칼라 값을 곱하게 돼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 장이 있겠죠. 그 스페이스 장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선 첫 번째, 자, 벡터라는 것은 만약에 C 값이 C나 또 D나 E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 자, C와 D, E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 모두 0이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죠? 다 0이 돼서 제로 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들여다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C와 D 또는 E, 또 심지어 V나 W 또 U의 벡터가 제로 벡터가 아니다, 또는 제로 값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좀 지워볼까요? 지워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V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C 값을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C, 이 V라고 했을 때 C 곱하기 V를 한번 그려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V가 C 값이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고, 또 C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으로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얘가 여기 항상 모든 벡터는 시작이 어디예요? 0과 0이죠. 물론 이제 2디멘전일 때는 0과 0일 거고 3디멘전일 때는 0과 0과 0이겠죠. 오리진이라고 하죠. 그걸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점이라고 하죠. 원점을 지나가는 데서 다양한 벡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벡터들이 다 C 값에 의해서 크기가 또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요것들을 쭉 모아 보면 이 벡터는 무엇을 형성하느냐면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라인. through 어디요? 오리진 0,0. 이건 이제 3D 스페이스, 3D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0과 0,0이고, 그다음에 2 디멘셔널일 때는 0,0일 거고, 뭐 4 디멘셔널, 5 디멘셔널일 때는 각각 오리진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 일단 3D 디멘셔널 가정으로 해서 스페이스를 가정해서 이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넘버 1이고요. 넘버 2는 어떻게 되나요? 넘버 2는 자, CV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진을 지나가는 또 W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각각의 스칼라 C와 D를 곱해준다 라고 하고, C 값과 D 값은 뭐 무한히 많은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집어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의 합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C 값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심지어 뒤로도 갈 수 있고, 만약에 W의 값도 늘어나거나 D 값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뒤로도 갈 수 있다면 무엇이 형성이 될까요? 이 벡터들이 합의 모든 다양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들의 전체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그려보면 알겠죠. 여기 모든 자리들이 결국 이 V와 W가 형성하고 있는 평면이죠. 그 평면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죠? V나 W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포함되어져 있는 평면, 그 평면의 모든 점들을 다 V와 W의 스칼라 합으로 만들어진 벡터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와 W 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평면이 이제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평면이 스페이스가 될 거고, 그 평면을 뭘 지나가죠? through 0,0,0 오리진을 지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V와 W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평면을 지나가게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뭘까요? 만약에 UVW 이거 어떻게 되죠? 벡터가 총 3개죠. 물론 여기서 이제 총 3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들로 스칼라를 곱해서 스칼라 값을 곱해 가지고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제 그 3D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여기 U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V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W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요 3개의 벡터로 벡터에다가 C나 D나 E를 곱한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지는, 스칼라 멀티플레이스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벡터들은 이 3D 스페이스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의 스페이스는 3D 스페이스가 될 것이다.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요거 벡터장인데요. 요 벡터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벡터를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캠퍼스를 올리시게 되면 제가 뭐 그날 아마 수요일날 첫 번째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뭐 간단한 툴을 좀 가져가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벡터 하나에 스칼라 하나가 되면 라인이 되고, 2개의 벡터로 스칼라 곱수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평면이 되고, 물론 이때 C와 D는 난지로 값이어야 됩니다. 0이면 안 돼요. 0이 되는 순간 그 벡터 텀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3개의 벡터일 경우는 뭐가 되죠? 플레인, 아니 플레인이 아니라 홀 스페이스 R3라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R3, 즉 3디멘셔널 스페이스를 가득 채우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벡터를 좀 공부했고, 벡터를 이용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떠한 장들, 벡터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벡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평면적이고 하이어 디멘전에 있는 스페이스를 갖게 된다는 거,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벡터의 그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죠.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을 공부하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